코리아의 정송미 파트너. 네, 안녕하세요. 저는 SAP 코리아 이건희입니다. 네, 올해 벌써 마지막 2시의 데이트입니다. 네, 그 4차 산업혁명 사용 설명서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네, 네,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막상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네, 중소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또 어떤 변화가 올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파트너님께서 오늘 그 4차 산업혁명의 의미부터 네네. 또 실제 선진화된 기업들의 사례까지 소개해 드린다고요?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오프닝 영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방송에 앞서서 재생된 이제 오프닝 영상을 좀 유심히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 그 오프닝 영상에 나왔던 한올 시스템, 그 또한 이제 디지털 혁신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한 선진화된 제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SAP 디지털 코어로 S4하나와 SAP 레오나르도가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럼 건희 파트너님은 어떤 부분을 말씀해 주시나요? 네, 저는 그 SAP 중소중견기업 전담팀에서 특별히 제작한 4차 산업혁명 준비 단계 진단 페이지를 제가 직접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요, 바로 저희 진단 페이지로 접속이 가능하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네. 정성민 파트너님, 오늘 발표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중견, 중소기업 입장에서 어떤 변화가 올지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산업군별로 알아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제일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 4차 산업혁명 진단 페이지, 저희 SAP 내부에서도 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중소, 중견기업 입장에서 어떤 부분들을 고려하고 또 준비해야 되는지 이 심층 리포트를 신청하실 수 있는 페이지죠. 이 페이지 제가 직접 자세히 보여드리고 실제 리포트 샘플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진단 페이지가 궁금하시면은 지금 바로 오른쪽 QR코드를 스캔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건희 파트너님, 네. 그 산업혁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산업혁명 이게 또 설명하려고 하면 이제 버퍼링이 살짝 걸리죠. 네, 그게 맞습니다. 이 간의 수공업이 이제 대량 생산이 되는 식으로 이 기술의 발달이 이 사회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는 뭐 이런 개념 아닐까요? 네, 잘 말씀해 주셨고요. 네네. 그 최초의 산업혁명부터 좀 살펴보면 그 음, 18세기에 그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네. 당시 이제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이제 엄청난 생산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기계들이 계속 만들어졌고, 네. 그 이 혁신은 모든 것이 이제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을 이제 기계로 가능하게 하는 그 생산 방식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한 100년 이후에는 이제 네. 2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전기 에너지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공장이 전기로 돌아가면서 생산량이 훨씬 늘었고 그 석유와 철강을 쓰는 이제 자동차 산업 네. 같은 이제 중화공업이 발전하면서 네. 그 경제 규모가 매우 커지게 됐죠. 네. 네, 그리고 이제 3차 산업혁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희 저요? 파트너님? 네. 이 3차 산업혁명은 네네. 이 정보화 혁명 네. 뭐 이런 느낌 아닐까요? 네. 인터넷과 네. 이제 함께 이제 발달한 정보화 혁명이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4차 산업혁명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지금 네네. 보시다시피 세 가지 키워드 네. 인공지능, 빅데이터, 초연결입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사람이 이제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네. 그 스스로 배우고 이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어떤 로봇이나 그런 기계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그런 로봇의 등장으로 인간이 해야 할 그런 노동량이 줄어들게 되고 네. 그 로봇이 그 일들을 대신을 하는 거죠. 음, 그러면 초연결 빅데이터는 어떻게 네.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한 예로 네. 네, 한 예로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이제 각종 디바이스, 뭐 예를 들면은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등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네트워크화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디바이스에서 발생되는 모든 데이터들이 기록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빅데이터가 이제 단순히 저장만 되는 게 아니라 네.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이 되면서 빅데이터 기반으로 중요한 이제 판단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과거에 뭐 기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그 뭐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제 주어진 명령만 묵묵하게 뭐 수행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인공지능이나 이런 기술들로 통해서 그 운전도 할 수 있고 기계가 네. 운전도 할 수 있고 뭐 로봇이 회계 처리도 할 수 있고 뭐 아픈 사람을 진찰할 수도 있고 뭐 그러한 다양한 일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네. 이거 소리가 좀 작다고 하시니까 네네. 조금 자연스럽게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당겨서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네, 네네. 네. 아, 네. 잠깐만요. 음. 네. 그러면 이제 네, 제가 계속 쭉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럼 이번 장표에서는 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 먼저 모바일은 이제 우리의 생활에는 뭐 뗄 수 없는 되게 중요한 물건이죠. 그래서 모바일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뭐 정보를 찾아볼 수 있고 네. 그리고 개인의 의견을 SNS를 통해서 대중과 손쉽게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온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AI, 즉 인공지능, 머신 러닝을 생각할 수 있고요. 네,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뭐 기계와 로봇이 인간의 능력을 대체할 수 있고 반복된 업무를 이제 그런 기계나 로봇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IoT, 디지털 트윈 이 주제인데요. 이 키워드도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IoT 센서를 이제 물리적인 장치나 기계에 부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IoT 센서를 통해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디지털 트윈 네. 기술이 있는 어플리케이션에서 활용을 하게 되죠. 뭐 예를 들자면 뭐 항공기 엔진이나 열차, 뭐 해양 구조물 등 뭐 복잡한 중장비에 IoT 센서를 부착을 하고 디지털 트윈 기술로 대규모 장비의 유지 보수 작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기술이 있는데요. 클라우드라는 이 키워드는 너무 친숙하실 거예요. 근데 클라우드가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 그 클라우드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그런 전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뭐 공장에서도 보면 전기가 없이는 컨베이어 벨트가 돌지 않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클라우드 컴퓨팅이 없이는 인공지능, 뭐 자율주행, IoT 등의 그런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요소들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많이 있죠.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로부터 뭐 자원을 끌어다 쓰고 또 이제 그러한 비용을 IT 비용을 절감하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블록체인이 있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는 뭐 네,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영역이에요. RPA. 네. RPA를 통해서는 이제 뭐 자동화된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업무, 일하는 방식이 변화가 되고 업무의 생산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최근에는 RPA에서 인재 기술을 접목을 해서 인텔리전트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해서 IPA라는 키워드도 나오고 있고 네, 진화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네. SAP가 이러한 RPA 기술을 강화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컨텍스터라는 RPA 관련 기술, 그러니까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고객이 더 나은 가치를 전달하려고 SAP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죠. 네, 설명 들어도 아주 다양한 기술들이 네. 있는데요. 이제 물리적인 기술뿐만이 아니라 이 디지털 기술 등 이제 아주 혁신적인 기술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파트너님 아까 핵심 키워드로 초연결, 또 초지능, 자동화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 이것들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되나요? 네, 그건 다음 장표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크게 이제 한 5가지 정도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네. 뭐 긍정적인 변화도 있고 부정적인 변화도 있는데 음, 무엇보다도 이제 이러한 변화를 저희가 잘 알고 대비하는 것이 사람의 입장에서나 기업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겠죠. 그렇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제조업의 변화인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대표적인 변화가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 자동화 영역이죠. 그래서 그렇죠. 모든 생산과 물류가 점점 자동화되면서 네. 이전과는 이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생산성을 구축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조업에서는 스마트 팩토리가 이제 현실화가 되고 있고요. 네. 네, 두 번째는 로봇의 발달입니다. 그 인간을 도와준 로봇의 발달로 인해서 뭐 위험한 일이라든지 단순한 작업들을 이제 로봇이 대신을 해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
네, 실제로 이제 VR, 가상현실, 뭐 AR, 증강현실, 뭐 3D 프린팅과 같은 기술로 인해서 네. 그 온라인상의 정보와 기술이 현실상의 직접적인 결과로 이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네 번째는 이제 의료 산업에 있는 그 의료 서비스의 변화인데요. 그 이것 또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사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IBM에서 개발한 AI 그 엔진 와스는 현재 이제 고도의 정보망과 기술력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세계 곳곳의 병원에서 이제 암 환자를 위해서 진료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네. 다섯 번째는 일자리 감소를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인공지능 RPA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그 일자리가 초기에는 감소될 수 있어요. 하지만 뭐 반복적인 이제 업무와 같은 것 직업들은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네. 오히려 이제 직관적인 판단이나 뭐 논리적인 수학적인 사고가 필요한 분야는 일자리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이제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의 정의와 우리 생활에서 그리고 우리 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들어보니까 네. 조금 감이 잡혀요. 네. 정수인 파트너님.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 아직은 어떤 식으로 이 트렌드에 이제 자사 프로세스를 맞춰 나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막연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산업군별로 어떤 변화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SAP에서 지금 한 세 군데 기업의 그 CEO들의 어떤 얘기들을 한번 들어봤는데, 네. 뭐 보시다시피 향후 10년 동안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IT 쪽에 60-70%의 비용을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 계속 비용을 생각하고 있고, 또 네. 클라우드에 엄청난 데이터 트랜잭션이 발생될 것이다. 이러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모든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지속적으로 이제 디지털 혁신에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넘쳐나는 데이터들, 즉 빅데이터에 네.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클라우드, IT 랜드스케이프는 어떻게 해야 할까와 같은 이제 부분도 고민하고 있고 또 네.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지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파트너님, 이 4차 산업혁명에 맞게 이 기업을 혁신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이 산업군별로 좀 네. 다를 거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산업군별로 어떤 이제 디지털 기술, 물리적인 기술이 도입되고 있는지 네. 한번 지금 이 장표에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비스 통신업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과 같은 이제 디지털 디바이스 네. 그리고 소셜 미디어와 같은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 고객의 그 디지털 쇼핑의 경험을 새롭게 가져갈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뭐 AR, VR 같은 걸 통해서도 가상현실의 쇼핑 경험도 가능하게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교통 운송업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자면 뭐 도로교통의 경우에는 카쉐어링 산업을 뭐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인 자동차와 같은 자율주행 기반 기술의 비즈니스 모델도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IoT 센서를 부여해서 이제 그런 운행 장비에 IoT 센서를 부여해서 그런 장비나 설비의 유지 보수 측면에서도 미리 이제 그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죠. 네. 그리고 딜리버리 서비스 같은 부분은 굉장히 좀 뭐 앞서 나간 기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배달 로봇이나 뭐 드론과 같은 뭐 서비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그 배달의 민족 아시죠? 그렇죠. 네, 예. 배달의 민족 브랜드로 유명한 이제 그 우아한 형제들이라는 기업은 자율주행 로봇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그 지금 1단계로 그 시제품의 딜리라는 로봇을 개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군요. 옆에 보이는 그 사진을 보시면 딜리라는 로봇이 음식을 지금 배달하고 있는 사진인데 실제로 천안의 한 푸드코트 내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정 레스토랑에서 준비된 음식을 받아가지고 이 로봇이 받아서 고객이 앉은 테이블까지 이제 최적의 경로를 파악을 해가지고요. 자율주행으로 움직여서 음식을 배달을 해주고 있다고 하네요. 대단하네요. 네네. 예. 그리고 유통산업의 경우에는 뭐 이제는 온라인 스토어,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사이트이 없는 그 유통 기업을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렇죠. 대부분의 힘들죠. 유통산업은 이제 온라인 스토어 채널이 있고 네. 뭐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셀프 무인 결제기를 놓아서 이제
그 노동력을 절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료 산업의 경우에서는 원격 의료, 뭐 IoT, 웨어러블 의료 기기들이 있는데 스마트워치나 네. 아니면 뭐 또 다른 피트니스의 그 모니터를 하는 핏빗, 삐핏이요. 네, 저도 지금 차고 있죠. 네네 삐핏. 그러한 이제 기기를 통해서 네. 단순 정보뿐만이 아니라 의료 정보까지 수집을 하고 축적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이에 따라 질병을 초기 뭐 진단을 하고 예방하는 기술도 지금 계속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까지 이제 각 산업군에서 가능한 그 디지털 혁신 산업을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네. 예, 그러면 여러분의 산업에는 이제 어떤 기술을 도입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뭐 물리적인 기술, 디지털 기술 도입을 해야 할지 또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 산업군을 이제 그 혁신 사례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4가지군요. 4가지 네네. 정도의 산업군의 그 사례를 말씀을 드릴 텐데 건희 파트너님은 네. 어떤 산업군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글쎄요. 아무래도 요즘은 이 커머스 관련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은 이커머스를 통해서 어떤 물건을 구매할지 저희가 이제 결정을 하고 실제 구매나 또 그 이후에 서비스 받는 부분까지 이루어진다든가 이 시대가 변했다는 거를 저 같은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 그런 경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커머스나 뭐 유통 쪽에 그 4차 산업혁명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산업군 중에 하나인데 아마존 기업을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아마존요? 네, 예, 아마존닷컴 아시죠? 그럼요. 전자상거래 사이트. 음. 그래서 아마존 기업이 이제 매우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테크 관련 매거진에서도 매번 이제 오르내리면서 신사업 관련된 기사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크게 4가지 단계로 이 기업이 그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그들의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접목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그 먼저 이제 고객의 구매 및 다양한 행동 정보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집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 그 고객 데이터를 개인별로 통합을 하고 분석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이후에는 이제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딥러닝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각 고객별로 개인화된 구매 패턴, 로직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이 구매 패턴 로직은 이제 예측 모델로 활용이 되고요. 그래서 고객별 예상 구매 물품을 사전에 파악을 하게 되죠. 이후에 이제 제품별로 뭐 고객별로 수요를 정확히 예측을 해서요. 제품을 발주하고 그 고객이 속해 있는 가까운 지역의 물류센터에 딜리버리하는 프로세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렇구나. 이제 데이터 수집, 뭐 저장 분석, 가치 창출, 최적화라는 그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한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는 걸 인지할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다음 기업은 파트너님.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질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네. 그 여러분 저희가 Q&A 시간을 이제 발표 종료 후에 따로 마련을 했고요. 그때 미처 소개 못 해드린 질문은 저랑 이제 또 정성 파트너님께서 꼼꼼하게 좀 살펴보고 네. 웨비나 종료 후에 그 빠짐없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조금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좀 다른 산업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철도 운송 산업에 해당되는 그 이탈리아의 국영철도 업체인 트렌 이탈리아라는 기업의 사례인데 트렌 이탈리아의 경우는 SAP의 PDMS라는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서 이제 그 열차 데이터, 기관 데이터, 외부 시스템의 그 IoT 센서를 이제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각 그 객차별로, 설비별로 고장 및 이상 패턴의 예측 모델까지 생성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고장이 예상되는 장비를 사전에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유지 보수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운행 중에 예상되는 고장 요소를 이제 사전에 방지함을 통해서 열차 뭐 지연의 사고라든지 뭐 부대 비용 같은 그런 비용적인 측면의 절감을 가능하게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열차 지연이나 고장으로 인해서 뭐 철도 기업이 뭐 큰 손실을 겪었다 뭐 이런 뉴스 상당히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트렌 이탈리아는 이런 이슈를 미연에 이제 방지하니까 비용 절감 효과까지 얻었을 것 같아요. 혹시 이 기업이 그 비용을 얼마나 절약했는지도 환산이 가능할까요? 네, 음.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연간 한 약 1,300억 원 가량의 비용이 절감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비용 절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만족도도 매우 향상이 되었다고 해요. 대단하네요. 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쯤에서 그 트렌이탈리아 사례에 대해서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약 3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Trenitalia is the leading Italian rail transport operator, wholly owned by the Gruppo Ferrovie dello Stato Italiane SPA. We carry about 2 million passengers every day, with volumes of up to 250 million train kilometers on an annual basis. We are organized into different business units, which cover long-distance passenger transport, commuter traffic, and freight services on both a national and international basis. Our goal is to carry out conditional maintenance, rather than, as has previously been the case, according to a fixed schedule based on time or number of kilometers. The new dynamic maintenance management system is a project developed in partnership with SAP, which exploits the full potential of the SAP HANA platform. One aspect that puts us ahead of the competition in the transportation market is the large amounts of data managed on an annual basis, which will exceed 700 terabytes. The ETR 1000 is a technologically advanced train which is designed to reach a speed of up to 360 kilometers per hour. In a high-speed system, everything, the entire system, must run at the same speed. So it's vital that maintenance facilities can react rapidly to operational stresses as well. For the railway sector, the most innovative aspect of the Internet of Things is the large number of sensors that are on board the trains. The sensors record many different parameters, like temperatures, pressures, and so on. The data is processed by SAP HANA, and the system then provides the rules to define the required maintenance actions. To be able to anticipate events and maintenance operations will enable our company to reduce errors and make processes more efficient, and also deliver better services with continuously improving quality standards. We expect a reduction of maintenance costs of 8 to 10%, which, for our company, is a very significant value, because every year we spend around 1.3 billion euro on maintenance. It will also improve the reliability of trains, and with that, we have less failures and a better availability. Therefore, we will have more trains available to provide more services. In that way, we can provide a better service to our customers. SAP helps Trenitalia run simple. 네, 영상 잘 보셨죠? 네. 네. 그러면 다음은 이제 제조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 캐터필러라는 기업인데요. 캐터필러사는 이제 세계 최대 건설 광산 장비 그리고 뭐 가스 엔진, 공업용 가스 터빈을 생산하는 업체죠. 네. 그래서 네. 근데 파타님, 네. 이러면 그 세계 최대 규모는 네. 매출 한 얼마 정도 되나요?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약 네. 500억 달러 규모로 이제 미국 네. 포천 500대 기업 중에서 약 60위권에 해당되는 아주 큰 기업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사실 이제 우리 웨비나를 지금 참석해 주시는 대부분 고객님들이 이 중소 중견 기업에 해당되신단 말이에요. 네. 뭐 추후로는 뭐 세계 최대 기업이 되실 거지만, 그래서 이러한 뭐 거대 기업이 하는 프로세스들을 뭐 중소 중견 기업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네. 중소 중견 기업 분 중에서도 오늘 참여하신 분 중에 제조업 관련 분도 계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제조업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사례가 또 중요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디지털 혁신 기술을
SAP와 함께 하시면 이런 캐터필러 기업과 같이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그런 점을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네, 캐터필러사에서도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활용하여 크게 이제 4가지 단계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프로세스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중장비 안에 수십 개의 센서가 달려 있어서 즉 운전 중에 발생하는 데이터를 사용자가 실시간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네. 그 데이터를 저장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IoT 센서를 통해서 원격에서도 장비의 데이터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통합 저장하고 네. 또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치 창출 단계에서는 AI 기술이 결합을 해서 고장이 예상되는 부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는 중장비의 그 설비의 최적화 상태 유지 및 그 작업의 효율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그리고 네. 그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네. 캐터필러 같은 이제 제조업에 해당되는 이제 중소기업 분들도 그 이러한 정보와 기술과 서비스를 융합한 그 스마트 팩토리로 이제 프로세스 자동화에 대한 구축을 하실 수 있고, 사실 큰 기업에 대비해서 중소기업이 이러한 프로세스를 따르게 되면 그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예. 그 생산의 전 공정의 자동화를 구현해서 생산성의 향상과 에너지 사용량의 절감까지 기대를 할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캐터필러는 이제 전통적인 제조업에 머무르지 않고 소프트웨어와 결합을 한 제품을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고요. 즉 네. 4차 산업혁명의 그 앞에서도 보셨던 키워드 초지능화에 발맞춰서 계속 대비하고 있는 기업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때 지금까지 한 3가지의 산업군과 기업을 보셨는데, 그럼 국내에는 뭐 중소기업 중에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혁신 사례가 없을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그쵸. 안 분들이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제가 네, 지금. 계실 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곳을 말씀을 드리면 그 앞서서 이제 뭐 배달 로봇, 드론 로봇에 대한 기술을 얘기하면서 언급한 기업이 있죠. 배달의 민족 딜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은 이제 전문 서비스업의 그 산업군에 해당되는 기업인데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건희 파트너님도 이제 그 배달의 민족 어플에서 음식 주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요. 저는 예. VIP입니다. 네. 이게 배달 음식 퀄리티도 좋고 네. 또 아주 만족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배달의 민족에서도 우리 SAP ERP인 S4 하나를 구축을 했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SAP의 S4 하나를 구축을 해서 디지털 혁신을 했고요. 그 첫 7개월 동안은 뭐 약 630만 건에 달하는 거래 처리를 자동화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즉 여기에서도 자동화, 즉 자동화 프로세스, RPA나 또 AI 같은 개념이 이제 인베딩이 된 거고, 그 기반으로 더욱 신속하고 안전하게 뭐 소비자에게 음식을 배달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결제 승인 시간도 매우 단축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네요. 또 이제 재무적으로도 일일 마감 시스템도 있어서 투명하게 재무 관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 결과적으로 이제 업무 효율이 굉장히 향상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업주와 뭐 소비자의 모두 만족을 실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해요. 그렇군요. 예, 지금까지 긴 시간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잘 알아봤습니다. 네, 이게 방대한 자료 조사해 주신 우리 정성민 파트너님께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나 또 어떻게 다른 기업들이 자사의 프로세스를 고도화하는지를 살펴봤는데도 이 막상 우리 회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파트너님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고객분들께 각 산업군별로 어떻게 혁신을 해야 하는지 가이드를 주신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중견 강소 기업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진단 페이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QR코드 스캔하면은 바로 이 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시죠? 지금부터 제가 이 페이지에 실제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회사에 대한 이 정보를 간단히 좀 입력하시면요, 저희가 가벼운 이벤트도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스타벅스 쿠폰인데요. 우리 정소민 파트너님, 스타벅스도 SAP 고객이라는 거 이미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설문은 총 1차와 또 2차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바쁘시면은 1차 설문만 응답을 해주셔도 각 인더스트리별 핵심 전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자사의 현재 상황과 또 추후 전략을 상세하게 알아보시려면 2차 설문까지 진행해 주는 게 좋죠. 네.
예, 그렇겠네요. 근데 아무래도 주제이다 보니까 문항이 좀 긴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또 읽어보시면은 아주 직관적입니다. 예, 제가 조금 뭐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디지털 혁신에 대해서 귀사는 어떤 접근을 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이러한 뭐 이슈를 묻는 1, 2번 문항은 단순히 말하자면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한 표시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추구하는가 하는 문제는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 이런 부분들을 뭐 저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4번 문항은 현재 자사 프로세스가 그 어느 정도 혁신이 되어 있는가 뭐 이렇게 묻는 문제예요. 그리고 5번 문항은 말 그대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고도화를 통해서 어떤 목표를 이제 회사 차원에서 갖고 계신가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문항은 지금 바로 직면한 이 두 가지 한계점이 무엇인가. 바로 저희 전문가들이 이제 고객님을 뵀을 때 리포트를 전달해 드리면서 이제 중점적으로 해결할 그런 미션이 되겠죠. 아, 네,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런 2차 설문까지 이제 1차 설문과 2차 설문까지 완료한 고객들에게 실제로 어떤 그 리포트가 나가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네. 그래서 제가 네.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네. 진단 페이지가 약 총 15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제가 네, 들었어요. 이게 저희 원래 아이디어 자체가 네네. 전산팀이나 이게 자꾸 넘어가네요. 이게 참 이게 네. 이게 네. 전산팀이나 기업 현업 입장에서 이 리포트만 있어도 이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이제 수립하실 때 좀 도움을 바로 드리고자 네. 이러한 컨셉으로 저희가 이 캠페인을 좀 마련했기 때문에 저희 글로벌 전문가들에게도 이제 사실 자문을 많이 구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내용이 조금 많긴 하지만 그 중에 몇 페이지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셀프 어세스먼트는 이제 기업의 현재 상태를 세 가지 지표로 확인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첫 번째는 디지털 DNA. 이거는 기업 문화와 임원진의 개방성을 나타내고, 비즈니스 역량, 즉 디지털 혁신을 주도할 역량이 이 기업에 있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기술 채택. 그 현재 프로세스상 얼마나 많은 부분이 이미 고도화되었는가 알아보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페이지는 즉 이제 기업의 그 현재 상태를 전반적으로 짚어주는 부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유사 사업군이랑 비교도 중요하잖아요. 네. 즉 경쟁사들이 얼만큼 이 고도화가 진행됐는가 네네. 이런 부분들을 두 가지 지표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게 됩니다. 첫째는 종합적 디지털 성숙도고, 둘째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 현황이죠. 이제 조금 더 뒤로 넘어가시면요, 이제 주요 지표들을 통해서 더 자세한 기업의 상태를 진단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제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세부 설명을 통해서 현재 그 상황과 또 앞으로 더 개선해야 하는 방향들을 알려주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간단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어차피 실제 리포트는 저희 SAP 전문가님들이 직접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겠죠. 예, 그럼요. 네. 예, 당연하죠. 왜냐면은 저희 캠페인 목적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강소 중견 기업들의 혁신을 저희 이제 전문가들 또 이제 영업 담당자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도와드리자 이러한 컨셉이거든요. 네네. 자, 정소민 파트너님, 아무래도 고객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주제였던 만큼 지금 채팅창에 질문이 좀 몇 가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 중에 뭐 한두 가지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또 많이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질문을 잠깐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저희 SAP 파트너님이 답변을 주신 것도 있고요. 네. 잠시만요. 다들 이제 바쁘신 상황에서도 이제 59분께서 접속해 주신 게 참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네. 네, 네,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그 중간에 보니까 AWS와 애저 위에 이제 저희 SAP 애플리케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지. 네, 여기 윤대섭님 질문 주신 거. SAP는 AWS나 애저 같은 클라우드를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없다면 어떤 클라우드와 협업하시나요? SAP는 이미 이제 이러한 그 IaaS, PaaS 기술이 있는 AWS나 애저와 같은 클라우드 클라우드 기업과도 이미 파트너십이 이루어졌고요. 그렇죠. 저희의 어플리케이션 또한 AWS나 애저와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위에서 그 구동을 할 수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세하게
향후에 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더욱더 그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네네. 네. 그럼요. 그리고 네, 이동곤님이 그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솔루션인 것 같은데 네네, 그 대규모 데이터가 없는 곳에서도 활용 사례가 있나요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네네네. 네, 제가 아까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그 달라진 부분 설명을 하면서 이제 데이터의 수집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네. 사실 각 단계의 데이터 수집, 데이터 통합 분석, 그리고 뭐 가치 전환, 그리고 최적화 각각의 단계에 이미 그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인베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으냐 없느냐에 대한 거에 대한 초점이라기보다는 각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별로 그러한 기술들을 저희가 접목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데이터가 그렇군요. 없다고 할지라도 뭐 IoT 센서나 같은 그런 그 툴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더 많이 수집을 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겠죠. 네, 그렇게 그렇군요. 해서 데이터를 수집함을 통해서 그 이후의 프로세스를 또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게 질문들 상당히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정해진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두 가지만 좀 간략히 지금 답변을 드렸고 네. 나머지 질문들은 저희 이제 정소민 파트너님은 제가 최대한 좀 빠르게 좀 확인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연락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오늘 일단은 저희가 준비한 세션이 여기까지네요. 파트너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위 연락처로 언제든지 전화나 또 메일 부탁드리고요. 연락처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네. 연락처나 메일, 전화나 메일을 언제든지 부탁드리고 또 오늘 채팅으로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저희 마케팅 쪽에서 추첨을 통해서 기프티콘을 전달해드릴 예정이고 또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신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꼼꼼하게 확인해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미팅을 통해서 다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